자, 오늘은 우리는 우주의 어디에 있나? 시간의 상대성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죠? 빅뱅 이론의 허와 실을 얘기하면서 빅뱅은 성경과 위배된다. 빅뱅과 성경이 서로 양립이 될 수는 없다. 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빅뱅 이론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또 이제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이 현대 우주론은 정말 견고한 성입니다. 한 100여 년간 수만의 그런 물리학자들, 천문학자들 달려들어서 하고 노벨상, 물리학상의 한 70%가 이런 우주론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모든 과학자들, 대다수의 과학자들과 주요 학계에서 이제 현대 우주론을 이제 지지를 하죠. 다만 이 주류 학계에서 이걸 지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이 현대 우주론이라는 패러다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창조과학자들은 그 패러다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바깥에서 볼 때는 분명히 많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우주론을 떠받치고 있는 이런 기둥들이 쭉 있는데 기둥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뭐 양자, 여동, 양자, 중력, 가설입니다. 인플레이션, 가설, 다중우주 다 가설이죠. 암흑 에너지도 문제가 이제 생기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제 받치는 두 가지 파운데이션인데, 하나는 상대성 이론, 또 하나는 이제 우주 원리. 상대성 이론은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우주 원리고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창조론에서의 우주론의 모형을 결정하는데 이제 절대적인 영향을 이제 미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1시간 남짓 된 것을 우주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 빅뱅은 현격에 의뢰되면 그야말로 뭐 그대로 믿으면 되죠. 그죠? 유일창조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 왜냐하면 우주의 크기 때문이거든요. 우주의 크기.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셨지만, 우주가 뭐 반지름이 뭐 460억 광년이라고 그랬죠. 460억은 고사고 1억 광년만 보죠. 1억 광년. 우리가 1억 광년 떨어져 있는 데 있는 은하를 지금 관측을 한다. 그럼 1억 광년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얘기 뭐예요? 빛이 1억 년에 걸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1억 년 전에 은하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이미 1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죠. 근데 뭐 1억 년은 고사하고 뭐 만년, 100만 년도 아니고 1000만 년도 아니고 만년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창조 우주론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걸 이제 빛의 여행 시간 문제라고 하죠. 빛의 여행 시간 문제. 그래서 이제 믿음주는 어떻게 이제 이걸 그럼 받아들이냐면, 그러면 모든 별빛이 다 와 있는 상태로, 성년 우주니까, 아담도 하나님이 성년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빛도 다 성년으로 창조돼서 멀리 뭐 10억 광년,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빛이 쭉 와서 나한테까지 와 있도록 한 상태에서 짠 하고 4일째 창조하셨으면 되지 라고 이제 믿으실 수가 있거든요. 뭐 그렇게 믿으시면 오케이. 다만 여러분이 이것을 변증 사역을 한다 그런다면 그게 이제 오케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아닌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00 밀리언이니까 1억 광년이죠. 1억 광년 떨어진 데 있는 초신성을 관찰한다고 하죠. 초신성이 이제 터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초신성이 1억 광년 떨어져 있다는 걸 보는데, 여기 1987년에 터진 초신성인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뭐 버섯구름처럼. 그리고 물론 이 버섯구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막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억 광년이라는 거리에 있는 빛이 우리가 본다는 건 1억 광년 동안에 그 빛의 그 빔이 처음 이 1억 광년 떨어진 시점부터 내 눈까지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빛의 그 시시각각 막 0.001초 간격으로 달라지는 그 인포메이션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빔이 쫙 있다고 해서 빔이 다 모노토닉한 게 아니라 거기에 계속 변해가는, 이 초신성이 폭발한 다음에 변해가는, 이건 뭐 슈퍼노바 렘넌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SNR이라고 그러는데 이 SNR이 계속 변해가죠. 이 변해가는 게 시시각각으로 쫙 변해온 게 이제 처음에 폭발할 때부터 시작해서 담겨 있어서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거죠. 자, 문제는
이게 지금 1억 광년이라고 했는데 지구를 만년이라고 보죠. 그러면 만년을 벌써 지났고요. 여기 맨 왼쪽 밑에 보면 만년 있습니다. 그래서 만광년에 해당되는 게 이제 우리한테 왔고, 문제는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가 만년이라면요, 이 만광년 이상 너머에도 이제 그 레이들이 이 표지성에서 쫙 올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존재한 적이 없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만광년에 해당되는 빛은 만년 동안 우리까지 왔죠. 그래서 여기 나우라고 한 이 선에 우리가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역사가 만년이라면, 지구의 역사가 만년, 우주의 역사가 만년이라면, 나머지 여기 보면 어떻게 되나요? 9,999만 광년에 해당되는 빔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간이 존재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이 빛이 레이들이 쫙 와 있게, 빔들이 쫙 와 있게 창조하셨지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한번 들으셔서 아마 뭐 이해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니고 이건 물리적으로 그냥 타당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를 믿으시고 이 빛이 다 와 있게 창조하셨지라고 믿는 것은 뭐 혼자 믿는 건 자유지만, 그러면 변증은 못하게 되고 뭐 창조과학 사역의 의미가 없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우주론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이 바로 이제 창조과학에서의 우주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빔들이 쫙 와 있게 창조하셔야 되지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적 창조, 다시 말하면 6일 창조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성경적 우주론이 이제 개발돼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시도들이 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제가 5가지를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뭐 이 창조과학 학계 내에서 나오는 논문들 보면 뭐 수십 개가 이제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 뭐 논문은 누구나 원하면 쓰는 거니까 그런 걸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좀 이름 좀 있고 명망이 있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한 것들만 이렇게 딱 추리면 한 뭐 5개 정도를 이렇게 대충 추릴 수가 있습니다. 대충 추릴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근데 재밌게도 이제 여기 뭐 험프리, 젠트리, 하트넷, 포크너, 라이어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서로 다 자기 머럴들이 있는 거죠. 자기의 우주 모형들이 서로 그러고 상대방 걸 인정을 안 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성경적인 말이죠. 6일 창조 다 믿는 분들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살펴보면 사실은 1번부터 4번까지는 조금 비슷합니다. 비슷해서요. 사실 뭐 이거를 1, 2, 3, 4번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필요 없고, 저는 이제 이 1번을 조금 말씀을 이제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창조과학의 그 중급 과정이기 때문에 이 험프리 이론을 막 물리적으로 풀어서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건 이제 뭐 고급 과정 되면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급 과정이 뭐 개설이 된다면 험프리 이론을 좀 자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제 이렇게 맛만 보여드리는 거죠. 그림 가지고 맛만 보여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뭐 쉽진 않습니다. 2, 3, 4는 사실 비슷한 이론인데 좀 이 험프리 이론에 비하면은 수학적인 어떤 뭐 검증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간 이런 게 좀 모자라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험프리 이론 하나를 알려드리면 나머지는 이제 비슷한 결론에 이르게 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5번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5번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창조과학에서의 논문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우주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주의 중심. 그래서 갤락토센트리스, 다리 말하면 우리가 이제 있는 이 은하계가 우주의 어딘가 변방에 있는 게 아니라 중심 어디에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구가 뭐 우주의 정 가운데 있다든가 뭐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또 뭐 우리의 은하가 우주의 정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고, 그래도 중심 근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런 근거 이런 거를 이제 1시간여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러한 관측 결과라든지 관측된 사실들에 근거해서 이제 갤락토센트리시티를 주장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물리학으로 이제 풀어내면 이러한 창조과학에서의 우주론이 나오게 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갤락토센트리시티. 그래서 이 1, 2, 3, 4, 5의
공통점을 찾으려면 이제 갤락토센트리시티를 기반으로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갤락토센트리시티가 진짜로 가능한 거냐를 먼저 논의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인터넷 쳐보면요, 여기 Where is the center of the universe? 우주의 중심 어딜까? 쳐보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런 거 없어. 그죠? 그런 거 없어 임마. There's no center of the universe 이렇게 이제 나오죠.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프리드만 모형에 따르면 균일 등방해야 되기 때문에, 균일 등방하다는 거는 중심이 있거나 뭐 가장자리가 있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프리드만 모형 그 풍선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중심에서 꽝 하고 터지는 그런 게 아니라, 자, 허블이 관찰한 것을 보면 뭐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은하들이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보는 거야. 그 적색 편의를 바탕으로요, 그죠? 그것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색 편의 또 뭐 초신성 여러 가지 보면 그냥 그 관찰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구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프리드만의 모형을 적용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고, 은하들이나 얘네들은 제자리에 있는데 공간 자체가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게 보인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이해는 뭐였어요? 중심과 경계가 없고 균등하고 등방한 우주다. 그래서 이제 프리드만 이퀘이션이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풍선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도넛 같이 튜브가 가깝나요? 예, 이런 튜브로도 해도 이제 마찬가지 중심이 없다는 거 설명이 되고 관찰된 현상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됐죠? 하지만 또 이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된다는 데 대한 뭐 증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냐면 타임 다일레이션이라는 그 현상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소포노가 꽝 터지면 이렇게 확 밝아졌다가 다시 내려가고 하게 되겠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거를 보면요, 이 곡선이 좀 하나는 좀 얇고 하나는 좀 뚱뚱하고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현대 우주론의 이해는 뭐냐면, 이 공간이 팽창하니까 빛이 오면서 빛은 그대로 오고 있는데 공간이 팽창하고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좀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멀리 있는 것일수록 더 이렇게 늘어져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임 달레이션 효과인데요. 이게 이제 그 expanding universe, 그 공간, 시공 자체가 팽창한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객관적으로 볼 때는 expanding universe는 맞을 가능성이 좀 높다. 어떤 이제 주류 학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창조과학 입장에서 봐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창조과학자 중에서는 expanding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또 말씀을 오늘 조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질문이 있네요. 만약 공간이 팽창하는 것은 확실하고, 그렇다면 우주의 중심과 경계가 없는 균등하고 등방한 우주라는 프리드만의 그 모형이 유일한 설명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대 우주에서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프리드만의 그 모형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현대 모든 우주론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천문학과, 대학의 천문학과를 들어가 처음에 배우는 게 프리드만의 공식 뭐 이런 겁니다. 예, 처음에 배우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창조과학에서 입장은 꼭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등방하지 않은 것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그 연구 결과들도 좀 있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요. 이게 이제 컴포넌트가 쫙 있어요. 근데 이제 컴포넌트가 로우 프리퀀시 컴포넌트 있고 뭐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쫙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나누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패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런들 중에 뭐 이게 다이폴하고 쿼드로폴이었나요? 뭐 하여튼 중첩을 해보면 멀티폴들이 쭉 생겼는데 이 중에 몇 개를 이렇게 믹스를 해보면 이런 패런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는 딱 다이폴이죠.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쿨 로브가 있고 또 하나는 웜 로브가 있죠. 자, 이게 왜 문제냐면은 이 쿨하고 웜을 딱 나누는 이게 이제 플레인인데, 이 플레인이 마침 이클립틱 플레인하고 정확하게 일치. 이클립틱 플레인이란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행성들이 도는 플레인입니다. 아니 이 우주가 이제 우연히 만들어졌고 중심과 뭐 경계가 없고 균등하고 등방한데, 왜 하필이면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나눠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 다이폴 이런 컴포넌트이 나오는데, 이 컴포넌트이 마침
이클립틱 플레인에 딱 0.1도도 차이가 안 나고 정확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이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우연인 거죠. 그죠? 어떡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은 고민이 여기 보면 Why is the solar system cosmically aligned?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왜 우리의 태양계가 이 전체 우주하고 딱 얼라인이 돼 있지?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아까 그 로렌스 크라우스 그 무신론자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조금 의역을 했는데요. 우주의 구조와 태양을 도는 지구의 공전축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근데 관련되어 있었죠? 이것은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거 괄호에 있는 건 제가 뭔가 잘못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뭔가 잘못됐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뭔가 잘못됐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벌써 언제 거죠? 굉장히 오래됐어. 2006년이죠. 벌써 15년 전 일인데 아직까지 이게 잘못됐다는 연구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도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다시 검증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아직까지 뭐 이게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되지 않았으면 이 로렌스 크라우스의 말을 그대로 따옴표를 하면 뭐예요? 우주의 구조와 태양을 도는 지구의 공전축이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우주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왜 현대 우주론에서는 중심 위에 있다든가 뭔가 관련이 있다든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할튼넷은 이제 창조과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사실은 지금 호주에 있는 분인데요. 대단한 호주가 아니라 뉴질랜드인가? 호주 맞네요. 예. 이분이 이제 여기 논문에 Is the universe really expanding? 정말 우주가 팽창을 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쓴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굉장히 긴 논문인데 정식으로 뭐 저는 내진 못했어요. 아마 제 생각엔 아예 내지 않았던가 아니면 냈더라도 받아들여지 않았던가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뭐 expanding universe의 의문을 품는 이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논문이란 게 다 그런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학자인데 논문을 써서 누가 저널에 내면 이게 이제 에디터들이 편집위원들이 쭉 이걸 해서 리뷰어들을 이렇게 쭉 알아봐서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자, A 대학의 교수, 뭐 어느 연구소의 A 박사, 예, 어디에 뭐 B 박사에게 보내서 이거를 이제 이밸리에이션을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쫙 논문을 읽어보고 이거는 좋은 논문이다. 이거는 뭐가 틀린 것 같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내는 거죠. 근데 만일 그 리뷰어들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 패러다임 안에서 있는 그런 이론에만 충실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논문 자체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아카이브라고 이제 그 물리학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어떤 시간을 선점하기 위해서 왜냐면 논문 한 번 내면 막 이게 출간되기까지 그 리뷰어들하고 백앤포트 하려면 1년씩 걸리고 이러니까 아예 아카이브란 데 내면은 내가 이걸 먼저 했었다는 거를 밝힐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카이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누구나 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뭐 논문으로 인정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죠. 이제 이렇게 냈다가 그게 결국은 저널에 출간이 되면 이제 인정을 받는 거고 출간이 안 되면 인정을 못 받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주류학계에서는. 하지만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영어도 하시고 이런 물리학적인 지식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실 걸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뭐 그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굉장히 긴 논문이지만 굉장히 또 테크니컬하고 좀 쉽진 않습니다. 어쨌든 거기 이분 연구에 의하면 우주가 팽창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팽창하지 않다고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과학적 근거들이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여기 에비던스 왼쪽에 맨 위에 에비던스 있죠. 그래서 뭐 허블로 쭉쭉쭉 다크 에너지 쭉 있고 이제 프로 앤 콘. 그래서 프로는 팽창하는 것 같은, 콘은 팽창 안 한 것 같은 거 이런 이제 해보면은 이분 주장은 다 비슷하다. 팽창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팽창 안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오히려 팽창 안 한다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또 이분은 코리도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주류학계에 있는 학자이긴 하지만 아마 좀 변방에 왜냐하면 그 모던 그 현대 그 우주론에 찬성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 우주론에 찬성을 안 한다고 해서 뭐 창조과학을 한다거나 뭐 하나님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 물리학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제 뭐 배척을 받는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분도 뭐 여기 보면
observational cosmology. 그러니까 뭐 관찰 이제 우리가 cosmology를 하는데 그걸 이제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caveats and open question.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이 스탠다드 모델 이제 람다 CDM 모델에 이제 의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분 결론은 천문 관측 결과는 현대 우주론, 즉 공간 팽창, 우주 배경 복사,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등등의 커다란 의문을 던진다 뭐 이런 걸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책으로 썼는데요. recent 맨 밑에 recent research development in astronomy and astrophysics에서 책으로 냈고 결국은 논문에 못 내는 거죠. 논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책은 뭐 자기가 출간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크로폴드랑 또 비슷하게 여기 보면 observations of type 1a supernovae are consistent with a static new. 이분은 type 1a supernovae를 자기가 관측해 보니까 팽창이 아니라 아예 팽창이 아예 되지 않는 정적인 우주론에 가깝다라고 또 주장하고 이분도 결국은 그냥 알카이브만 있지 논문에 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분들이 다 주류 학교에 있는 그 천문학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결론이 초신성의 관측 결과 정적 우주론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결론이 나왔다. 네, 저게 다 무슨 소리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어요.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한 것, 즉 우주의 중심과 경계가 없는 균등하고 등방한 우주라는 설명이 주리학계 이해인데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설명은 아니라는 거죠. 우주 팽창이 아니라는 주장도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존재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들이 없지 않다. 과학적인 근거들이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한 우주 공간이 팽창이 확실하다고 해도 저는 이제 팽창을 좀 지지하는데 우주 공간 팽창이 확실하다고 해도 반드시 이게 균등하고 등방한 우주일 필요는 없다 라는 설명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관측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오늘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주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관측 결과를 말씀을 드려서 지금 등방하고 균등한 우주라는 게 이제 반드시 참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제가 좀 쉽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개념 자체가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개념이라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좀 녹음된 것들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좀 들어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 윌리엄 티프트라는 이제 은퇴하신 저기 천문학자인데요. 뭐 1950년대 하버드에서 박사를 했으니까 뭐 나이가 많이 저기 되죠. 이분이 이제 그 적색 편의를 제가 적색 편의를 따로 설명을 안 드렸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적색 편의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이분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썼고요. 여기에 이제 이분이 주장한 게 은하들의 적색 편의가 불연속적으로 나온다. 어떤 피리어디서리를 가지고 나온다. 어떤 이만큼 나왔다가 좀 다른 데 볼까요? 잠시만.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보면 이만큼 나왔다가 조금 없다가 이만큼 나왔다 조금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프리드만 이론에 따르면 균등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기 관측 결과에 대해서 이지만 여지였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이런 뭐 70년대부터 해서 2000년대까지 이런 이 피리어디서리에 대한 관측 결과들이 쫙 이제 그 발표한 논문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제목을 넣어서 찾아보시면 다 뭐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여기 글로벌 레시프트 퀀티제이션, 그러니까 옛날에는 퀀티제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근데 이 퀀티제이션 말이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로 오면서 피리어디서리라는 말을 더 쓰는데 그게 더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주기성이죠.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은퇴한 다음에 한참 지나서 2013년에 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마 초청 연사로 이제 연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he Nature of the Redshift 해가지고 레시프트가 이 레시프트라는 게 이렇게 균등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룹 쪄서 나오게 된다 이런 걸 이제 했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죠? 은하들이 이런 간격을 두고 분포되어 있다. 간격을 두고 분포되어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그 창조과학자 험프리가 이것을 마를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중심으로 은하들이 이렇게 양파 껍질, 왜 양파를 반으로 딱 자르면 이렇게 껍질이 동심원으로 쫙 돼 있죠. 그러면 우주 전체도 이제 양파처럼 이렇게 스피리컬리 은하들이 그런 식으로 배열해 있다면 과연 이런 피리어디서리를 가지고 은하들이 관찰될 것인가 이걸 수학적으로 검증을 해본 거죠. 검증을 해보니까 우리가 중심 어디인가 있다고 하고 수학적으로 해보면 이제 이렇게 피리어디서리가 보이고 이만큼 멀리 떨어져서 중심이 아닌 다른 데 있다고 하고 보면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이런 설명을 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이분은 벌써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있다라고 굳게 믿고 우주론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티프트 말고도 또 다른 그룹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고, 여기 quantized redshift, 그래서 은하들의 적색 편의의 분포가 우리의 은하를 중심으로 동심원처럼 그룹져서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피리어딕한 구조를 보인 은하들이 어떠한 주기성을 갖고 배열되어 있게 보이려면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어야만 그게 설명이 된다라는 것을 이 두 연구 그룹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질문. 자, 우리가 우주의 중심 근처에 있고 말고가 왜 문제일까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건 그럼 확실한가요? 왜냐하면 이게 확실해야 돼요. 확실하지 않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5가지의 큰 그 창조론 쪽에서의 그 천문우주 그런 이론들이 은하의 중심성을 바탕으로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일 은하의 중심성이라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 이 연구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과 2번을 좀 우리가 살펴보자. 우리가 우주의 중심 근처에 있고 말고 who cares? 이게 왜 문제죠? 넘버 1. 넘버 2.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게 확실할까요? 간단치 않아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불충분한 측정 데이터. 왜냐하면 뭐 이렇게 많은 연구를 했다 그러지만 천문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룹들이 뭐 수십, 수천, 수만, 그죠? 또 수년, 한 100여 년 동안 이분 혼자 이 티프트라는 그룹에서 혼자 한 거고, 뭐 논문 합쳐봤자 뭐 몇십 개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우주 전체를 스캔한 게 아닙니다. 우주 전체 은하들이 지금 2조 개 있다, 아니면 뭐 한 2천억 개 있다, 뭐 의견이 다르지만 그 마를링을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2조라고 잡죠. 2조 개라는 은하계가 있는데, 이분은 그야말로 이렇게 이제 아까 뭐 갤럭시 클러스터에서 뭐 은하가 한 50개 모여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봅니다. 그 하나에서 몇십 개 모여 있는 거를 이렇게 레시피를 측정한 거죠.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런 연구 자체가. 그렇게 해서 막 수년 그렇게 해서 하나 내고, 또 다른 데 있는 또 구조들을 측정해서 또 하나 내고, 이런 식으로 한 거지. 이거 가지고 뭐 우주 전체가 이렇게 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데이터 자체가 불충분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마를링을 하는 것은 사실 험프린 이런 걸로 마를링을 했지만,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를링을 하는 것은 그렇게 확실한 건 아닌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불충분하다. 또 하나는 주류 과학계의 논문들은 적색 편의의 주기성에 대한 가능한 설명이 뭐예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게 가장 사실은 합리적인 설명인데, 그거 말고도 다른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일단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그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원리 때문에. 그래서 우주 원리가 뭔지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적색 편의의 주기성을 보면 우리의 은하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결론은 어떻게든 피해서 다른 방식의 설명을 할 수 있고, 물론 다른 방식의 설명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이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야 되는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은하가 만일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정중앙인 것으로 만일 보여진다면 빅뱅 우주론 하에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쉬었다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후반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